자기 솔직히 잘못 키운 적 있죠. 제가 좀 전에 하지 말라는 거 분명히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소한 실수예요. 엄마들이 하는 사소한 실수인데 그 엄마들이 하는 그 사소한 생활 패턴이 아이의 잠재력을 완전히 묻어버리는 거예요. 얘가 성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인간은 그 성격이 있고요. 또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방식으로 그 양육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그 인내심 내지는 노하우, 아이로 하여금 동물과 기어와 음식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자수성가의 기반이거든요. 로맨스, 심리학, 만족지향 능력을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엄마들이 사소한 실수로 다 그 덕성을 길러주지 못하고 중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죠. 요즘 애들 왜 이럴까 이래요. 그 교수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들이 요즘 애들 옛날에 우리 대학생 때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안 그랬는데 그렇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키우거든요. 자,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게 대가족 제도가 사라지고 자녀 수가 줄어든 거에 원인이 있습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5명 중에 1명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5명 이상이면 소홀해지게 된다 이거죠. 너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걔는 뭐냐면은 그 아이만의 놀이에 빠져서 배고픈 경험을 할 것이고 애들이 많다 보니까 먹이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배고픈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사촌 여동생이 5명이고 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5이란 말이죠. 얘네도 어렸을 때 저는 이제 형제고 형이랑 저고 잘하는 걸 보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집안일을 5명이 다 분담을 하더라고요. 왜 엄마 아빠가 바빠서 못 해줘요. 5명 어차피 다 못 챙겨. 어차피 못 챙기니까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서 야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집안일은 니네들끼리 야 너가 팀장하고 너가 일 분배하고 한 명 걸레질하고 한 명 빗자루 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사회가 돼버리더라니까요. 애가 5명이니까. 얘네들 다 잘 살아요. 커가지고. 아주 어려서부터 뭘 했어요? 기여를 했잖아요. 기여. 집안일 분담을 했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제 얘네들 돌보는 거 포기해버리고 너무 많으니까 6명이니까 그러니까 막내 아들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엄마는 지금. 그러니까 바로 그런 예전에 핵가족이 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 선배들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바로 그 음식에 대한 절제나 결핍, 자기만의 동굴, 아무도 침범하지 않은 동굴, 지들이 알아서 찾아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기여, 집단에 대한 기여, 이 3가지를 맛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선배들.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거죠. 왜? 그런 경험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수성가의 원동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그게 없다는 것이죠. 지금 애들이 그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애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애가 별로 없는 거야. 제 강의를 정말 공감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거죠. 아이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달라진다. 걔가 아무리 IQ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자 엄마 아빠 양육의 차이점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얻어보자고요. 사실 이 화면 2개만 가지고 1시간은 금방 갑니다. 자 보세요. 이쪽이 엄마 양육이고 이쪽이 아빠 양육이에요. 차이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음식에 결핍하고 관련된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애가 오니까 손가락을 빨게 해요. 아빠는. 그거 해주는 게 귀찮아. 손가락이나 빨고 있어. 귀찮으니까. 얘 얼마나 배고파. 여기는 엄마가 떠먹겠어. 이게요. 우리 애들 이거 채워주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저는 그 진화생물학적으로요.
떠먹여주는 거는 우리 새들이 이렇게 엄마 새가 음식을 받아 먹을 때 눈을 안 떴을 때예요. 눈을 안 떴을 때, 눈이 없을 때야. 근데 눈을 뜨고 나면은 인간은 자기 목표를 정하게 돼요. 어떻게든지 그걸 먹으려고 애들이. 그래서 입으로 먹든 막 손으로 먹든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기회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음식을 내가 봤어. 내가 지금 애가 배가 고파.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음식이 자꾸 눈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얘는 말초신경의 발달이, 그 아이의 말초신경의 발달이 뭐하고 연결이 돼요? 도파민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떠먹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두뇌에서 도파민은 나오는데 그 도파민이 뭐랑 연결이 안 돼요? 음식을 먹고자 하는 행위, 내가 기어가서 핥고 손으로 집어서 먹는 행위하고 연결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두뇌에서 도파민만 나오겠죠. 손은 쓰지 않고 도파민만 나왔죠. 나중에 어떤 애가 될까요? 계속 떠먹여주길 바라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바라는 애가 된다는 것이죠. 음식 떠먹여주는 게 안 좋습니다. 걔가 온 상을 망치고 온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자기 스스로 입에 가져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음식을.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빼고 어느 정도 얘가 이렇게 좀 그나마 입으로 약간 10% 정도 먹을 때 10%는 먹을 때 10% 30% 먹을 때 그때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그때 먹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기의 실행과 도파민을 연결시키는 애가 된단 말이에요. 두뇌에서. 물론 극과 극의 차이인데 이 중간이 좋다는 얘기죠. 이 중간 정도가 좋다. 어느 정도 방치한 이 중간이 좋다는 얘기죠. 자, 이거 봐봐요.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둘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아빠하고 이 아빠의 차이. 공통점이 있어요. 지가 즐겨. 애 좀 데리고 놀라고 그랬더니, 지가 재밌어. 여기 이제, 안전하게 엄마가 끌어줘. 근데 항상 그래요. 이 사이가 좋아.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은 건데,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럼 난 아빠를 고를게. 왜 그럴까요? 제가 딸 데리고 돌아와서 사는데 처음에 무서워합니다. 저도 즐기는 아빠거든요. 그때 무서워하다가 한번 딱 타보니까 괜찮은 거야. 놀이동산 갔을 때 꼭 그렇거든요. 되게 무서워해 처음에. 한 번 타면 또 타고 싶어요. 그때 아이가 뭘 해볼까요? 개척정신이에요. 개척정신. 모험심. 조금 무서운 것도 해보면은 재밌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좀 무서운 것도. 근데 안전빵으로 데리고 엄마가 안전빵으로. 모험심하고 개척정신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죠. 얘는 무서워하고 있죠, 지금 되게. 근데 이 표정은 나중에 바뀐단 말이에요. 지가 이제 직접 운전해 보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아빠랑 친한 딸일수록 성공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통계적으로. 물론 아들도 그런데 특히 딸이 그래요. 특히 딸이. 그러니까 아들은 그게 엄마랑 잘 노는 거나 아빠랑 노는 거나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딸은 큰 차이가 있어요. 딸이 아빠랑 노는 횟수가 많을 때 굉장히 성공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잘 처리한다 이거예요. 모험심도 있고. 그 남자의 특성을 얘가 어느 정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이것도 왜 또 좋으냐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냐면 얘가 이제 노구리인데 아빠 나 노구리한테 뭐 좀 주고 싶어. 근데 어른들은 손이 기니까 직접 주잖아요. 근데 애들이 던져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닿지도 않아 노구리가 손이. 근데 아빠 나도 좀 직접 주고 싶어. 아빠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다리를 잡을 테니까 너가 직접 줘. 직접 주잖아요. 근데 엄마는 거기까지 생각 못해. 왜 못하느냐? 무서워. 일단 첫째 무서워. 얘 놓칠까봐 못해. 손의 힘이 얘를 다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아빠랑 놀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이게.
아니, 아빠가 아니면 저 상황이 벌어지질 않아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체험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감각을 체험하게 됩니다. 뭐, 물구나무서서에 동물한테 주고. 동물한테 뭔가를 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여를 우리가 이제 봉사하고 기부할 때 그 도파민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식물한테 물 줄 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원예 치료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술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예술 치료도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원예 치료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주요 호르몬은 도파민이에요. 인간은 도파민이 거의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면역력, 행복감, 만족감, 성취감. 그리고 도파민이 많을수록 대인관계 능력도 좋아져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이 잘 안 될 때 대인관계가 나빠집니다. 도파민이 줄어들거든요.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삶의 만족감이 떨어지고. 자, 그래서 이 아빠를 얘기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미국에서 부모의 엄마 아빠의 동일한 IQ와 학력을 가진 굉장히 많은 몇백 명인지는 생각이 안 나고요. 비교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혼한 집의 아이와 이혼하지 않은 집의 아이의 그 여러 가지 만족지원 능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성적 같은 거를 비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혼한 집의 애들이 평균 점수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는 건가요? 그래서 원인을 조사해봤어요. 항상 학자들은요, 엄마 아빠의 IQ하고 학력을 다 맞춰가지고 비교합니다. 한쪽은 뭐 더 영리한 사람 이렇게 하질 않아요. 거의 동일한 조건에 비교 연구에서 이게 있습니다. 120명인가가 넘지 않으면요 비교 연구로 쳐주지 않아요. 126명이 그 마지노선이 있어요. 일단 100명은 넘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50상 여기 70상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100명 100상이 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이혼한 집 애들이 왜 더 똑똑하냐고요. 창의성이 좋고. 표정도 밝아? 애들이? 왜 이러는 거야? 인간성도 괜찮아? 대인관계도 좋아? 왜 그러지? 이혼한 집 애들은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죠? 한국과 미국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이혼한 부부가 친구처럼 지내진 않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혼한 부부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또 회식도 하고 이래요. 이렇게 서로. 이거 새 남편이야? 자기들끼리 회식도 하고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혼을 했다고 해서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해지고 밝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좋은 영향을 받게 돼요. 비록 내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 조사를 해봐서 학자들이 여기서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인이 나오는데 이러더라는 것이죠. 이혼을 하지 않은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를 가거나 체험을 할 때 절충을 하더라는 거죠. 절충.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엄마는 바람 부는 대나무 숲이 있고 산을 좋아해요. 아빠는 파도 치는 바다를 좋아해요. 원래 아빠는 총각 때 바다 낚시를 즐겼던 사람이었죠. 엄마는 템플스테이 이런 걸 좋아했던 엄마. 절간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둘이 딱 결혼을 했네. 자, 주말에 여행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의견 일치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계곡에를 갑니다. 물도 있고 바람도 있고 산도 있고 풍경 소리도 좀 들리고 절에도 잠깐 갈 수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아빠는 불만이야. 파도 소리가 듣고 싶어. 그 순간에 파도 소리가.
무슨 얘기냐? 아빠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상태가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초조해.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와 있질 않아 지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문제는 그 정서가 아이한테 그대로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은 자기를 리드하는 어른이 그걸 즐기지 않으면 자기도 그걸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빠가 이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즐겨 지금. 그러면 얘는 자전거 타는 시간을 2분의 1을 뺏기죠. 그죠? 공정한 아빠는 나 한 번 타고 너 한 번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빠가 나 한 번 타고 너 한 번 탈 때 그때 너무 재밌는 거야. 왜? 아빠가 즐기니까 이게 경쟁심이 생기는 거야. 즐김의 경쟁이 생기는 거죠. 즐김의 경쟁이. 아빠가 너무 즐거워해. 뇌파가 그대로 동조해버리는 거야. 아빠가. 그래서 뭐냐면은 두뇌가 확 열리는 거죠. 도파민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체험과 그 놀이에서 자기가 두뇌에서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양이 몇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몇 배가. 그래서 이혼한 부부를 봤더니 두 번째 결혼할 때는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간을 좋아하는 엄마와 바다를 좋아하는 아빠가 이혼을 했어.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자마자 이 남자가 어디 갈까요? 그동안 3년 동안 바다를 못 갔어. 저 여자 때문에. 맨날 바닷가에 놀러 가. 바닷가에서 바다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는 거지.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이 사람들은 맨날 바다가. 이제 여자도 바다를 좋아하니까 이 남자가 여자도 멀미를 안 해. 이 남자가 배 타고 낚시하자고 오케이 콜 하는 거야. 이제 절간을 좋아하는 엄마는 절에서 다 기도를 해. 하다가 절간에 찾아온 남자를 만나. 그래가지고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하고 내가 편할 수 있는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맞는가, 성격. 그러다 보니까 딱 이혼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남매라고 칩시다. 뭐 누가 키우든 아니면 아들, 딸 따로 키우든 상관없어요. 놀 때는 같이 만나서 노니까. 일주일은 절간에서 놀아요. 엄마, 아버지가 목탁 치고 아니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산을 이렇게 다 명상하면서 아빠가 새아빠가 막 걸어가. 그 새아빠를 따라다니는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 두 명이 초등학교 때. 바람 소리도 괜찮고 체험이 괜찮아. 다음 주에 어디를 가요? 바다를 가는 거죠. 왜? 자기 아빠하고 새엄마는 바다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절간에서 이렇게 명상하다가 그 다음 주에 바다에서 하도 쓰는 데 가가지고 낚시하고 수영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기서 자극이 그 아이한테 가는 자극이 극과 극이더라는 거예요. 이혼한 집 애들을 보니까. 이혼하지 않은 집은 이렇게 절충한 자극만 받더라는 거예요. 둘이 엄마 아빠랑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두뇌에 들어오는 게 나가 들어오는 게 애들이. 그리고 이혼한 집 그 두 부부는 자기들이 즐거운 데를 가요. 애가 즐거운 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자기들이 즐거운 데를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즐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덩달아 즐거워. 덩달아. 예전에 그 캠핑 가가지고 그 TV 선전이 있어요. 우유 선전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남편이 몰래 돈을 비자금을 모아가지고 카메라 렌즈를 산 거예요. 딱 보니까 한 700만 원쯤 되고 그 TV 보니까 요즘에 그 미생에서 그 부작금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딱 이래요. 사진이 취미죠 남편이. 그래서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사실 700 줬어. 근데 한 70 준 것처럼 해야 돼. 안 그러면 그 비자금 탄론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얼마 안 해? 그러면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죠. 와이프가 그 테스트를 하는 거죠. 다른 걸로 창을 딱 치면서 이런 거예요. 카메라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야 그게 얼마짜린데 이런 거죠. 기억나요? 네. 비싼 건 거죠.
그때 그 두 부부가 눈이 딱 교차되면서 야, 나 모르게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이 카메라 렌즈를 사지고 촥 째려봅니다. 그때 마지막 장면 그 CF에서 두 아이가 나옵니다. 엄마 아빠가 딱 그렇게 마주 볼 때 아이들의 표정이 딱 이랬어요. 저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애들 교육을 시키다 보니 이게 학부모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가 다 냉전 상태야 지금 그 카메라 렌즈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딱 나란히 서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주눅 들어가지고. 그 좋은데 캠핑을 가서 애들 고기 잡고 가재 잡고 그 잡은 걸 가지고 라면 끓여가지고 먹고 즐겁게 놀아야 되는 데서 엄마 아빠가 카메라 렌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두뇌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 드넓은 자연에서 폭넓은 자극이 있는 데서 그 엄마 아빠가 냉전인데 그래서 해법이 있습니다. 취향이 너무 다르면 이혼을 하라. 이게 해법이 아니에요. 이게 해법이 아니고. 자, 체험에 있어서 내가 이상하게 나도 즐길 수 없고 남편도 즐길 수 없는 데를 자꾸 가는 거야, 우리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뭐 시댁이냐, 뭐 친정이냐에 따라서도 뭐 그럴 수가 있는 거고. 이때 어떻게 하냐면 분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답이에요. 엄마 체험과 아빠 체험을 분리하라. 그러니까 이건 두세 집이 연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친구들 있잖아요. 애들을 묶어서 여행을 보낼 때 엄마는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 세 집의 애들 모아봐야 한 5명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빠가 이 5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들한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답을 해주지 않아요. 애들이 알아서 라면 끓여 먹어야 돼. 이 아빠들은 정신없이 낚시하느라고 지금. 애들 안 챙겨준다니까요. 이 5명에서 지들이 알아서 다 해야 돼.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뭐요? 15소년 표류기. 15소년 표류기를 한다는 거죠. 지들이 알아서 생존해야 돼. 지금 아빠끼리 놀러가면은. 그래서 15소년 표류기가 그렇게 애들의 그 기획력, 뭐 역할 분담하는 뭐 이런 거, 미래 예지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한 학기 5천만 원 정도 내는 사립학교에서 약 한 달간 범선을 태워서 지중해 여행을 보냅니다. 애들을 한 15명 묶어가지고 한 달간 자기들이 그 배를 타고 직접 지중해 한 바퀴 돌아요. 엄청난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그 엄마들이 가만히 있지. 그 영국에 있는 그 사립학교 엄마들이 한 달 동안 위험한, 물론 그 배에는 안전요원하고 의사가 탑니다. 요리사도 있겠죠. 근데 사실 요리는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멘토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2명이. 근데 이 2명은 아이들이 SOS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그게 원칙입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배가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되잖아. 어쨌든 그런 15소년 표류기를 하게 됩니다. 아빠들끼리 묶어가지고 애들을 보내면. 근데 그 꼴을 엄마가 직접 보잖아요. 못 참아. 못 참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아빠를 구박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빠는 자기 낚시에 몰입을 못해. 자기 재미를 못 느껴. 그러면 아빠가 재미를 못 느낀 게 어떻게 돼요? 애들한테 전이가 돼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체험을 못해요. 체험 자극이 줄어들어요. 자, 반대로 엄마 3명이 팀을 짜는 거야. 그래서 오페라를 보러 가는 거죠. 오페라, 연극, 등산이면 등산, 뭐 이렇게 했을 때 엄마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좋아? 자기들 수다를 떨어. 애들은 이제 안 보여. 애들 안 보여. 자기들끼리 수다 떠느라고 안 보이는 거야. 음식도 막 빵 자기들끼리 집에서 싸우고 자기들끼리 먹고 애들은 막 노느라고 배고프고 챙기지도 않아. 너무 재밌거든 자기들끼리. 죽이 잘 맞으니까. 거기서 애들은 엄마가 되게 즐겁게 놀고 있네? 나도 놀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취향이 다를 때 엄마 체험과 아빠 체험을 초등학교 때까지 분리하세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야 된다는 도구마를 깨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창의력이 좋고 영리하고 나중에 몰입 능력이 좋은 애가 됩니다. 전략여행 능력까지 다 해서. 일단 여기서 끊어주세요.